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먹거리 지출 비용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변화된 신학으로 어려워진 한국교회에 구원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 등장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뿌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부산 성시와 이단상담소에서 신천지 거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80%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구티비 뉴욕지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식료품과 외식 물가는 물론 교통비와 전기요금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어질 거란 전망에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가정에서 먹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 대비 11.3% 수준입니다. 특히 1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반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일원 소비자 물가는 전국 도시 지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전기와 식료품, 의료비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한 달 새 9.6% 올라 모든 항목 중 가장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식료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올랐습니다. It's hard to purchase goods and stuff from the supermarket when the prices are so high. Like for example, avocados. Like I'm paying $5 just for one avocado. It's ridiculous. It's very stressful for my family, to pay for these kind of goods. 한편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저희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금융대책 마련이나 대출금 상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실업자가 여전히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만큼 조기 금리 인하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주민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날로 치솟고 있는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인플레가 주춤하는 듯 보여 주민들은 마음을 놓기도 했었는데 올 들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반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원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3.1절을 나흘 앞두고 독립을 기념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재현하듯 독립선언문을 읽고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며 150년 전 진행됐던 3.1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소속 72개 연합회 600여 명이 독립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기도회가 개최된 종로구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되던 해 12월 첫 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설교에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해방 시기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며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럽고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고요. 성도들의 눈물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도 무수한 역사적 고통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김 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점과 기독교가 전후사회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신뢰도가 하락한다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도 잃어버렸지, 교인도 잃어버렸지. 우리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한번 단발성 기도로 끝나지 말고 돌아가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팽배한 대립과 갈등,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공통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 기도가 퍼질 수 있다며 각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금 후배들을 위해서 또 다른 100년을 출발해야 될 이 시점입니다. 연합회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를 책임지게 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곳곳에서는 기도회를 진행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독립운동과 사회재건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 선조들을 기리며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21년 전 사변화된 신학에 맞서 한국교회에 던진 선언. 백석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외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신학의 근간인데요. 이에 대한 역사 중심의 교회사적 연구가 시작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의 개소식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년 전 사변화된 신학에 맞서 선포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장종현 목사가 한국교회에 던진 화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싹 틔웠습니다. 기독교 사학인 백석학원은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연구소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가고 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냥 목사님들이 해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거는 연속으로 계속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탁 치더라고요. 그만둬야겠다 했더니 그만두는 거는 시기가 늦었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 설립한 연구소. 소장에는 주도홍 전 백석대 대학원 부총장이, 연구위원으로는 조병하, 이은선 백석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주 소장은 유럽의 종교개혁이 한국의 종교개혁으로 대치되어야 할 시대에 팩트 중심으로 연구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교회사에서 과연 신학이 학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교회사적 인물들이 과연 신학을 학문으로 다루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신학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 개소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찬호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는 학문이 구원을 줄 수 없다며 이 연구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10월 25일 날 국제회의실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외치시고 2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연구하시고 또 주장해 오시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설립자님께 허락하신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목사는 목회자들이 개척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연구가 21세기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어달라 당부했습니다. 1100명을 목사 안수를 주고 내보내는데 5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사람이. 16세기의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명예가 있어서 개혁을 했다면, 영적으로 침체된 이 시대의 21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다가 개혁해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살아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긍정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연구소는 신학 연구 회복에 앞장서고 교회사적 분석을 통해 1년에 300쪽 이상의 설교집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와 이단상담소가 26일 발표한 2024년 부산 지역 신천지 거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지가 미혹 장소 전체 46개 중 80%를 정리하고 13개의 신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신천지 거점들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공개 포교가 본격화되어지면서 이런 거점들의 변화가 많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담소에서 이러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상담소 측은 신천지가 80%에 해당하는 37개 장소를 없애고 새로운 장소를 마련한 것에 대해 신천지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모략 포교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탁지일 소장은 새로운 오프라인 포교 거점 필요성과 포스트 이만희 체제로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갈등 및 지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천지 내부에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는 신천지의 거점 및 위장 활동에 대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함께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을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며 탈북민 인권을 존중해 유엔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으로 중국을 향해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사명감으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제9회 성결교사 대회가 29일 개최합니다.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성결교사 대회에서는 전 바나바 훈련원장 이강천 목사,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총회 본부 교육국 관계자는 성결교사들이 은혜와 회복, 성장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호남 전북지사 소식입니다. 한국설교전문학교가 전주 샘물교회에서 설교 선포학 실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제로 개강예배 설교자로 나선 서화평 목사는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관심은 설교고 또 과제도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를 잘한다는 것보다도 그 바르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설교 세미나가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이번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날 세미나에서는 설교의 구조와 원리, 관점과 태도, 목소리 사용법 등 기본 원리부터 노하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며 참석한 목회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10,000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출된 사직서 중 수리된 것은 없지만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의 소속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해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산 가구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저출산 대책이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세제상 공제나 감면을 폭넓게 해줘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낮아 세 부담 자체가 낮으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 4천 원, 실효세율은 1.4%였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 9천 원, 실효세율은 2.1%로 세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는 대책으로 자녀 장려 세제를 꼽았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의해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면서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게 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전년보다 7만 4천 명 많은 207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3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두지 않고 일하는 이른바 나 혼자 사장도 5명 중 2명이 6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27일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뜻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이어 세월의 숫자만큼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진심과 사랑,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며 이번 공연이 마지막임을 시사했습니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웨덴이 현지 시간 26일 마지막 남은 헝가리의 최종 동의를 확보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정식 합류하게 됐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이날 오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나토 군사동맹의 핵심인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합니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계기로 같은 해 5월 200년 넘게 고수한 기동맥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이 미 국무부에 전달되는 형식적 절차가 끝나면 스웨덴은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외연을 빠르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현지 시간 26일 나토 가입에 필요한 30개의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토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확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된 셈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곧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군사 전략적으로는 스웨덴의 나토 합류로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전략적 요충 발트해를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인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나토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의 기본 틀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주요 요구사항을 완화했다는 보도가 현지 시간 26일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 4자 회의와 관련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와 전쟁의 종식을 주장해온 측면에서 주요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고 영구 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중인 화물선에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벨리즈 선적의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마르오가 후티 반군의 이유 없는 무모한 공격으로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약 29km에 해당하는 기름띠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비마로에 있는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홍해로 유출될 수 있고 환경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시급하지만 후티 반군은 이 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여기에 맞서 거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지만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처럼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9도, 대전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감금과 폭행, 심지어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하란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중국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